시에서 그 운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운율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제 개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율이 만들어지는 운율이 만들어지는 원인은 기본적으로는 반복법입니다.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운율, 즉 리듬감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반복할 것인가? 이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도 이거 디테일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차이로 답이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꼼꼼히 문제 풀 때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처음은 동일한 음운이 반복될 때 시에서 운율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음, 모음이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여기 지금 예를 보면 갈래갈래 갈림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반복되는 자음이 눈에 보일 거예요. 바로 기역이랑 리을이겠죠. 그래서 이 음운이란 얘기는 기본적으로 좀 쉽게 설명하면 자음과 모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역, 리을, 여기서 이 갈래갈래 갈림길에서는 기역과 리을이라는 음운이 반복됨으로써 리듬감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운이야, 운. 자, 두 번째 방법은 동일한 음절을 반복하는 거예요. 음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발음할 수 있는 소리 하나야. 그래서 우리말은 자음이랑 모음이랑 만나서 음절을 형성하잖아요. 여기에 예시를 보면 어떤 단어가 반복되냐면 산이라는 이 음절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번이나 나오네. 산이라는 음절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번은 운이었어. 2번이 음절이었고요. 3번으로 가면 시어예요. 시어는 여러분 한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 실비금비 내려라, 실비꽃비 내려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실비가 2번 나왔네. 금비는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꽃비도 한 번밖에 안 나왔어. 그리고 이 내려라 라고 하는 이 서술어 시어도 2번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비와 내려라 라는 시어가 각각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으로는요, 동일한 음보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우리가 이 경우는 특별하게 음보로 운율을 만들었다. 그래서 음보율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여기 예시로 들어놓은 게 정철의 훈민가인데 시조고요. 여기 보면 오늘도 한번 끊어읽고 다 세었다 끊어읽고 호미 메고 끊어읽고 가자 쓰라 끊어읽고 총 4덩이가 되겠네요. 그쵸? 짠! 이렇게 4덩이가 되겠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사음보입니다. 사음보, 우리가 흔히 시조라고 하는 고려 말에 만들어져서 조선시대에 크게 인기가 많았던 갈래가 있어요. 시조 갈래가 바로 사음보입니다. 음보라는 거는 우리가 끊어 읽을 때의 단위거든요. 끊어 읽을 때의 단위. 우리나라 문학에서 크게 3음보, 4음보 2가지 종류의 음보가 있어요. 시조인 경우에는 4음보, 그리고 민요적이다 라고 말할 때는 3음보 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시대 때 3음보짜리 민요가 있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민요를 3음보도 있고 4음보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많은 작품들이 3음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3음보, 4음보 이 2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4음보는 시조, 3음보는 민요. 자, 5번째, 동일한 글자 수. 우리가 이거를 음수율이라 그래요. 숫자 할 때 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이거 진짜 글자 수를 세보면 딱딱 맞아요. 근데 한두 글자 조금 봐줘. 여기 보면 산 너머 남촌에는 7글자죠. 누가 살길래 5글자죠. 그 밑에 다른 예시도 볼게요. 해마다 봄바람이 7글자, 나무로 오네 5글자. 우리가 이거를 7, 5조라고 합니다. 이 글자 수가 이렇게 있을 때는 음수율은 조라는 말을 써요. 자, 그래서 7, 5조 이거를 우리는 민요적 율격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만나게 될 김소월 작가님의 유명한 작품 진달래꽃도 7호조예요. 나보기가 역겨워 7글자죠. 가실 때에는 5글자죠. 그래서 김소월 작가님은 7호조 그리고 삼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나름 뭐 이게 독립운동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우리나라 전통적이고 어떤 향토적인 민요의 리듬감을 현대식에 녹여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음수율, 동일한 글자 수를 반복한다라는 거였고, 6번째 방법은 이게 점점 이제 커지네. 아까는 기역 이렇게 자음 하나를 반복했다면 음은 갔다가 음절 갔다가 시어 갔다가 음복 글자 수, 이제는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 6번 가겠습니다.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는 거는 주어와 서술어의 어떤 호응 관계나 어떤 문장의 형식이 비슷하다는 것을 뜻해요.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 문장 구조라는 말 대신에 통사 구조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통사가 문장이란 뜻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 먼후일이란 작품에는 뭐뭐하면 그리고 뭐 이점노라 라고 내가 말하겠다는 그 문장의 구조가 반복돼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어요. 7번째로 가게 되면 수미상간인데요. 수미상간은 수, 머리 숫자고요. 미, 꼬리 미자입니다. 꼬리랑 머리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지. 즉 이 경우에는 한 연이 통째로 복붙된다. 연이 반복되는 경우를 우리가 수미상간이라고 합니다. 8번째는 음성상징어예요. 음성상징어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인 의성어와 모양을 흉내내는 말인 의태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성상징어가 상위 개념이에요. 좀 더 큰 거야. 과일 같은 거야. 의성어는 사과, 의태어는 포도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를 공부할 때 학교에서 이제 막 필기를 해주실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딱 줄치고 뭐 줄줄 이렇게 했어. 그럼 그게 뭐 의성어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치면은 시험 때 음성상징어다라고 말해도 무조건 맞습니다. 음성상징어는 큰 개념이니까 상위 개념이니까 대신에 소리를 나타내는 말을 의태어라고 하면 안 되겠지. 예를 들어서 뭐 반짝반짝 이거는 의태어잖아요. 이거를 의성어라고 하면 틀리지. 대신에 이제 음성상징어는 이 두 개를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 고래물이 수루루루 저 고래물이 촤촤라고 보시면 지금 소리가 반복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이 언어에서 음성상징어는 정말 다 반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반짝 그렇잖아. 그리고 줄이 2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뭐 깡총 이것도 다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거 2번만 나와도 반복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음성상징어가 나오면 항상 반복법이 성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율을 만든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운율 형성 방법, 무언가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바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시의 정서나 분위기를 만들어줌으로써 시인의 하고 싶은 말이 뭐죠?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거죠. 이게 반복을 해줘야 집중이 돼요. 그리고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시는 일단 음악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좀 리듬감이 있어야 돼. 힙합 가사처럼. 그래서 운율을 형성하는 마법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시험 볼 때는 일단 뭘 조심해야 되냐면 꼼꼼히 봐야 돼요. 운을 동일하게 반복하는지, 음절인지, 시어인지, 음보인지, 음수인지 요거 잘 보세요.